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자기약을 했고요.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회로이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는 이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도체 및 반도체, 전기 도체. 전기 도체는 자유전주가 많아서 아주 작은 외부 전하로도 전류의 흐름이 용이한 거. 전기가 잘 흐르는 게 뭐 도체고, 전기가 안 흐르면 부도체고, 그 중간이면 반도체다. 자, 반도체는 뭐 게르마늄이나 실리콘. 자, 보통 실리콘을 많이 쓰죠. 자, 그렇게 해서 흐르는데 이 도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 T가 올라가면 저항도 같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저항과 온도가 비례하죠. 근데 반도체는 저항과 온도가 반비례합니다. 이것도 도체는 당연히 전류가 많이 흐르면 온도도 같이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커져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커지는데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작아지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 특성까지 있다라는 거 하고, 부도체는 자유전자 수가 매우 적어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것으로서 고무 플라스틱 유리 뭐 이런 것들 당연히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이런 겁니다. 고유저항의 범위. 도체는 고유저항이 저항 수치예요. 10의 마이너스 4승 10의 4 마이너스 4승 5옴메타예요. 5옴메타. 마이너스 4승이라는 건 0.0004라는 얘기죠. 상당히 작은 수치입니다. 저항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는 10의 마이너스 4승에서 10의 4승. 자, 그 전류가 어느 정도는 흐른다는 얘기죠. 저항의 크기가 이 정도에 있다. 다 4자를 이어가는 거예요. 4자. 도체가 당연히 마이너스 4승으로 가장 적죠. 저항은 전류를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도체는 저항을 흐르지 못하게 하는 성질이 매우 작은 거고, 반도체는 그 중간쯤 마이너스 4에서 4 정도고, 전원체는 10의 4승 10의 4승이 만이잖아. 만오hm 정도 저항이 상당히 큰 겁니다. 상당히 커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거의 흐르지 않는다. 대충 봐도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수치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류, 전압, 전력 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전하량 Q가 먼저 나옵니다. 전하량 Q는 자, 이런 어떠한 물체가 하나 있어요. 이게 플러스 Q 콜롱을 띄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또 물체가 하나 있는데 이건 마이너스 Q 콜롱을 띄고 있어요. 거기에 도선을 하나 쭉 연결을 했다. 도선을 쭉 연결을 했으면 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무엇이 흘러요? Q 전하량 Q 콜롱이 흘러가겠죠. 자, 흘러가는데 이 Q 콜롱이라는 건 계속 흘러가 가지고 쌓인 양이에요. 그게 얼마인 줄 알아? 언제부터 어느 때부터 저 태어나기 전부터 언제까지 흘러갔는지 알 수가 없는 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기준을 잡기 위해서, 그 전하량에 대한 기준을 잡기 위해서 1초 동안 흘러간 전하량의 크기를 정하자라고 한 것이 그것이 전류입니다. 전류 I는 T분의 Q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건 1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위 시간에 전하량 콜롱, 자, 콜롱 퍼 세크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이 단위 시간이 1초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1쿨롱을 얘기하는 거죠. 자, 쿨롱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런 식이 나옵니다. 자, 그럴 때 자, 아직 안 나왔네요. 자, 그걸 이제 쿨롱이라고 하고, 전하가 같은 전기의 총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자의 개수. 자, 이거는 우리 자기약 할 때 다 했었어요. 전자의 개수 같은 경우는 이게 전자 하나의 전하량이죠. 전자 하나의 전하량이고, 그게 마이너스 1.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었으니까 그거에다 전하의 개수를 곱해주면 그게 총 전하량이 된다. 자, 그런 얘기고, 여기 이제 전류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류, 금방 설명했던 전류. 이건 우리가 자기에서 다 했던 얘기예요. 단위 시간 동안 도체 외로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을 전류라고 한다라는 거고, 전류의 표현 보면 여기서 이 부분이 나오죠. 이 부분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전류는 I는 T분의 Q 반드시 암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총 전하량 Q를 한번 구해보면 Q는 얘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IT 단위는 당연히 쿨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이 식 매우 중요한 식입니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이식을 내고든 하나만, 간단한 거 하나만 외워 놓으면 금방 이식은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는 꼭 외워야 됩니다. 자, 그것이 전류였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전하량이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면, 야, 얘는 직류인데 이제 교류, 이런 식으로 교류는 이쪽 시간 t에 대해서 크기가 계속 변하는 거죠. 전하량 q의 크기가 변해요. 변할 때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전류를 구하려면 이 식하고 똑같은 식인데, 전류 이때 I는 T분의 Q 대문자로 표현했었죠. 얘는 자, 교류에서는 전류를
소문자를 표현합니다. I는 dt, 시간 변화율에 대한 시간 변화율. 자, 얼마나 시간이 변했냐, 그 시간 변화율에 대한 전하량 변화율로 이렇게 나타내더라. 똑같은 시계에 거기다 d자만 붙인 거잖아. 얘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직류는 일직선으로 가는 거지만 얘는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는 교류이기 때문에 이런 I는 dt분의 dq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 식에서 얘 dt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I dt는 dq가 되겠죠. 자, 이걸 적분하면, 자, dq 적분하면 q가 되겠고, 이쪽 적분하면 인테그랄 I dt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이 이 식입니다. 0에서 t까지 I dt, 이것이 교류에서 전류를 표현하는 식이에요. 자, 이 정도는 기본적인 식이니까 식을 암기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오음의 법칙도 안 하고, 이 교재가 오음의 법칙이 저 뒤쪽에 있어가지고 좀 이따 오음의 법칙도 하고 갈게요. 전압이 나옵니다. 전압. 그 다음에 전압의 정의를 한번 보면, 두 점 간의 에너지 차를 얘기한다, 또는 두 점 간의 전위차, 전압의 차를 얘기한다. 두 점 간의 뭐예요? 여기 전압을 다시 한번 보면 1쿨롱의 전하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1주울의 에너지가 소모되었다면 두 점 간의 전압은 1볼트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도선이 이렇게 있다. 도선에 전위차가 있어요.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예요. 그럼 여기에서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뭐가 흐르겠죠? 무엇이 흘러? 전하가 흐르겠죠. 전하. Q콜롱의 전하가 흘러갈 거예요. 흘러가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느냐? 그때 흘러가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을. 자, W라는 일을 해요. 그럴 때, 자, 여기와 여기에 이 Q콜롱을 보내는 그 힘, V는 뭐로 표현되냐면 단위 전하, 1쿨롱. 단위 전하가 한 1, 이거를 전압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단위 전하 1쿨롱이 지나가면서 그때 한 일을 전압이라고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주울이 되겠죠. 얘는 쿨롱이 되죠. 자, 주울포 쿨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흔히 우리는 이 단위를 보지 못하죠. 보지 못하지만 가끔 전압의 단위와 같은 거, 전압의 단위는 볼트죠. 볼트로 표현하는데 이것과 같은 그 단위는 무엇이냐,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걸 골라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주울포 쿨롱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럼 여기에서 토탈, 여기에서 여기 전하가 흘러가면서 총 한 일은 얼마이냐? W는 QV. 예, 이렇게 넘어가니까 QV 이렇게 표현되죠. 당연히 단위는 주울이 되겠네. 주울이. 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전압입니다. 전압. 전압의 개념. 전압의 개념까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전압 관련식 W는 QV, V는 Q분의 W, 여기까지 꼭 알아야 됩니다.